월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완성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IRR 계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보통 기업들은 1년 단위로 회계연도를 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장부를 작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이 월간의 장부는 우리가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월간 작성한 거지, 이렇게 매 월마다 이런 장부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공시하거나 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업성 검토를 의뢰인에게 보고할 때 이 월간 캐시플로우를 주고 이 많은 큰 표를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회계 연도별로 이제 줄여서 보여줍니다. 이제 그거를 하려면 몇 가지 좀 조작이 필요한데, 첫 번째, 위에 만들어 놓은 날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요 시간 쪽을 처음 시간 지표 만들 때 저거 만들어서 카피하면서 이 피스컬 이어 쪽으로 가면은 약간의 조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지금은 누적 월수를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저거를 이 피스컬 이어가 1, 2, 3, 4, 5, 6, 7, 8 되게 해줄 거예요. 그러려면은 바꿔야 되는 게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스컬 이어 행 있잖아요. 요거가 밑에 이제 월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피스컬 이어가 우리가 앞에서 설정했던 기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올라가는 식으로 해놨는데, 그냥 월은 0, 1, 2, 3, 4 올라가게 해놨고요. 이게 서로 바뀌어야죠. 얘는 피스컬 이어의 출발이 이제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그냥 앞에 거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바꿔야 되는 거는 오히려 누적 월수를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누적 월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그냥 0이니까 일단 놔두고, 이게 첫 달이 1월차가 아니고 도대체 이게 월로 따지면 몇 월차냐 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거는 피스컬 이어 앞에 0부터 1씩 올려줬잖아요. 저기다가 곱하기 우리가 가정했던 1회계 연도가 몇 달인지 그걸 곱해주면 되죠. 6개월마다 한 번씩 올리기로 했으니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1 피스컬 이어가 끝나는 그 시점이 6월 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적 연수는 뭐 요거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바꿔야 되는 게 이 날짜죠. 요 셀이 그러니까 이전 종료일보다 한 달 뒤가 언제냐, 이제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뒤가 아니고 이전 종료일보다 몇 달 뒤냐면은 일로 가서 6달 뒤를 보여주게 해야죠. 그러면은 처리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6달 뒤 요거는 고정해 줘야죠. 그 다음에 요거는 놔두고 요것도 이걸 고정해 줘야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첫 번째 피스컬 이어 투자가 들어가는 시점은 뭐 2021년 7월인데, 첫 번째 피스컬 이어가 끝나는 그때는 연수로 따지면 1년 차지만 월수로는 6개월 차. 근데 이게 2022년이 되고 날짜는 그때가 22년 1월 31일이다. 두 번째 피스컬 이어가 끝날 때는 그로부터 6개월 뒤겠죠? 숫자가 이제 올라가도록 이제 해놨습니다. 요거를 참조해서 밑에 셀들을 작업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맞춰놔야죠. 이게 이제 쭉 가서 끝까지 가면은 이게 지금 실제로 이 열의 개수가 원래 우리가 처음에 해놨던 그 132개월치만큼 다 해놨는데, 그러면은 피스컬 이어가 132 피스컬 이어까지 가겠죠. 그리고 누적 월수는 792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필요 없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회계 기간을 그냥 1개월로 하자, 매달 배당하자, 지금 우리는 3, 6, 9, 12 중에 선택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할 경우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열은 제 생각에는 똑같이 132개까지 만들어 놓는 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대로 6개월 이렇게 바꿔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손익계산서부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있는 원래 월간 손익계산서를 가요. 그런 다음에 이 항목 있잖아요. 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카피해 오면 됩니다. 단기 순이익까지 우리 계산할 거잖아요. 컨트롤 C에서 피스컬 이어 가서 똑같이 만들 거예요. 같은 위치에다가 잘 카피해야죠. 그리고 요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제 손익계산서니까 FR부터 뭐 하면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값이 얼마냐면 이 6개월 동안의 합계예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수익을 6개월치 합한 거예요. 그냥 그것만 반복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뭐 여기서는 합계를 또 밑에 걸 더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앞에서 합계도 다 구해놨으니까 합계는 합계대로 6달치 합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SUMIF라는 함수를 써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피스컬 이어 중에서 우리 지금 요 시트에 있는 요 피스컬 이어 숫자하고 같은 거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하고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다시 손익계산서 가서 영업수익 행위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해달라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저 참조하는 영역은 고정을 시켜줘야죠. 그 다음에 이 시트의 번호는 필요가 없고 요거를 이따가 오른쪽 밑으로 또 끌 거기 때문에 행을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참조하는 영업 수익을 더하는 거지만 밑으로 쭉 끌 거잖아요. 참조하는 것은 이렇게 열을 고정시키고 행은 따라올 수 있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수식의 의미가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FY를 보고 그 중에서 지금 이 열 같은 경우는 우리 FY의 값이 1이잖아요. FY가 1인 것들을 다 더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얘를 밑으로 2까지 끌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값 없는 거 지워주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끌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개월치 영업수익들을 지금 막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처분 손익은 맨 마지막에 한번 나오고 끝나죠. 그래서 총 10 피스컬 이어만큼 가고 그게 60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도 당기 순이익까지 똑같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야죠. 요거는 이제 앞에 있던 손익계산서를 6개월씩 더해준 값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기 위한 표니까 중간에 뭐 수식이 크게 잘못되거나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가 다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월간 손익계산서 가지고는 우리가 DSCR이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매월 볼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회계 연도별로 작성이 됐으면 여기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서 많이 계산해 주는 게 DSCR입니다. Debt Service Coverage Ratio. NOI 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NOI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NOI 가지고 이제 DSCR을 계산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NOI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NOI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합쳐가지고 보여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NOI는 시트가 보유 기간보다 1년을 더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잘라줘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if 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if 해서 누적 월수가 AR에 있는 보유 기간 60개월 때를 한번 참조해 볼게요. 요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sum if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제 NOI 시트로 가서 NOI의 fiscal year 요거 그거가 우리 다시 이 시트의 fiscal year 요거 하고 비교해서 이제 똑같으면 NOI 시트에 있는 NOI 41번역이죠. 요거를 더해주세요 하고 이제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보유기간을 벗어났으면 0을 넣어주세요 하고 이제 닫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쭉 끌 거기 때문에 봤더니 F8 누적 월수가 AR의 D34 요거는 고정이죠. 그 60개월 고정해 줘야 되고 썸이프 또 오른쪽으로 끌 거기 때문에 고정 그 다음에 얘는 필요가 없고 F6은 뭐 그냥 놔둬도 되고 NOI에서 우리가 개를 외주는 얘도 고정을 해줘야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NOI거든요. NOI 가지고 이제 DSCR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저 NOI를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선순위 이자 비용, 후순위 이자 비용 요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OI가 이자 비용의 몇 배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영업의 비용 자체가 이자 비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자 비용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2.24배네 하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보통 한 1.3 이상은 돼야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끌어주면 이제 전체 피스컬 이어에 대해서 계산이 되겠죠. 근데 분모가 0이 돼버리는 결이 나오니까 요거를 계산해주고 만약에 에러면은 그냥 0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끄겠습니다. 그래서 DSCR이 계산이 됐고 전 기간에 걸쳐서 그러면 평균적인 DSCR이 얼마인가 그것도 좀 이제 보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은 NOI 합계를 한번 구해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DSCR은 그럼 뭐냐면은 이 NOI 합계를 나눠주는데 이번에는 아까 봤던 그 이자 비용,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의 총 합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값이 위에 있는 NOI 전체 합계 구해놓은 거 요 값을 이제 옆에 있는 이 영업의 비용 전체 합계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전 기간에 걸쳐서 합계 대 합계로 또 DSCR을 한번 뭐 계산해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피스컬 이어의 손익계산서에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다 한 거예요.